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난 1년을 어떻게 되돌아보시나요? 저는 보통 의미 있었던 이벤트나 여행에 맞춰서 물건들을 하나씩 사서 기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올 한 해 동안 저에게 의미 있었던 이벤트에 맞춰 샀던 물건들을 하나둘씩 정리해 보면서 올해는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하이드로 플라스크 브랜드의 퀸처입니다. 이 퀸처는 제가 2025년 1월 1일에 샀어요. 이 브랜드 방송 일정 때문에 출근을 했었거든요, 회사에. 출근한 김에 그래, 올해는 물도 좀 많이 마시고 몸도 좀 챙겨보자, 그런 마음도 들었고 1월 1일부터 일을 하게 됐지? 이런저런 복잡한 심경으로 홧김에 좀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 이 제품이었어요. 얘를 쓸 때마다 계속 1월 1일에 출근했던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스탠리만큼 흔하지 않아서 좋고요. 1년 동안 많이 만족하면서 들고 다녔던 제품인 것 같아요. 무겁기는 한데 책상에 올려놓고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퇴근길에 운전을 할 때 차에 꽂아놓고 물을 마시게 되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예년보다 진짜 물을 많이 마셨던 해였고, 이 물병은 2025년을 시작하게 만들어준 소비이자 좋은 습관을 들이게 해준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소비는 이노스페이스 브랜드의 마스 이북 리더기입니다. 이북 리더기라는 카테고리 자체는 사실 굉장히 꽤 오래 고민했던 아이템이에요.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책을 사서 읽는 편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책값이랑 보관이 부담되더라고요. 이북 리더기에 관심을 갖긴 했는데 결정까지는 거의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계속 살지 말지 고민만 하다가 도쿄 한 달 살이를 계획하면서 그때 이 이노스페이스의 마스를 구매했습니다. 신간이 바로바로 올라오지 않는 건 조금 아쉽거든요. 대신에 책을 사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었고 책을 쌓아둘 공간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되게 좋았어요. 무게도 이렇게 가볍고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가서 지하철로 이동할 때나 회사에 짜투리 남는 시간이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이동할 때도 편하게 꺼내서 사용하고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이 이북 리더기 자체는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템은 아니었지만 가장 꾸준하게 자주 저와 함께 했었던 그런 물건인 것 같아요. 도쿄 한 달 살이 할 때는 공원이나 카페에서 자주 읽었었고, 가을에 어촌살이 할 때도 바닷가 앞에서 요거를 들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었던 것 같아요. 일본 한 달 살이부터 어디를 갈 때마다 늘 가지고 다녔다 보니까 올해 굵직굵직한 행사나 이벤트들에는 늘 얘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세 번째 아이템은 버디 옵티컬 브랜드의 스탠포드 모델 안경입니다. 매 연초마다 안경을 하나씩 새로 사는 버릇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는 조금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서 잘 살아보자, 약간 이런 나름의 다짐 같은 거죠. 저한테 안경은 단순한 시력을 보완하는 도구라기보다는 거의 제 인상을 만들어주는 도구에 가까운 아이템이거든요. 안경을 꽤 여러 개 갖고 있기는 한데 거의 동그란 프레임의 아넬형의 안경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사각 프레임을 써보자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하다가 버디 옵티컬이라는 브랜드의 스탠포드라는 모델을 알게 됐는데 마음에 들었던 블랙 컬러는 이미 대부분 품절 상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에 상수동에 있는 안경점에 재고가 남아있다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고, 그날 제 사무실에 판교인데 판교에서 퇴근하자마자 지하철을 타고 바로 상수까지 불이 나게 달려가서 겨우겨우 겟한 안경이 바로 이 스탠포드라는 모델의 안경입니다. 실제로 써보니까 이게 사각 프레임이 조금 더 지적이고 인상을 조금 더 깔끔하게 정돈해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인상이 조금 달라 보인 느낌이었고, 구매하고 나서 이 안경을 가지고 이후에 일본에서 한 달 살이를 할 동안 거의 매일 이 안경을 착용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안경만 보면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보냈던 그 한 달이 떠오르고 새로운 인상을 만들어준 그런 아이템이자 도쿄 한 달 살이라는 올해의 가장 큰 이벤트를 상징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아이템은 소니 브랜드의 카메라 GV1 마크2입니다. 일본 한 달 살이가 확정되고 나서 출국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일본에서 보내는 이 소중한 시간들을 제대로 기록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 성격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글로 일기를 쓰는 건 솔직히 좀 잘 안 맞는 편이었던 것 같고, 아이폰으로 찍자니 용량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뭔가 아쉽더라고요. 이번엔 좀 오롯이 기록만을 위한 장비가 하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카메라를 비교해 봤는데 제가 카메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그때는 뭔가 지금처럼 유튜브를 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가볍고 부담 없이 꺼내서
여기저기서 찍을 수 있는 카메라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놓고 여러 카메라를 비교를 하던 끝에 그 기준에 가장 잘 맞았던 게 바로 이 소니의 GV1 마크2였습니다. 이 제품이 사이즈는 아이폰보다도 작고 무게도 200g대예요. 그냥 바지 주머니에도 들어갈 정도로 작고 가벼운 카메라여서 제 도쿄 한 달 살이 내내 정말 항상 같이 들고 다녔어요. 도쿄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뿐만 아니라 그냥 뭐 동네에서 휴식을 하는 그런 평범한 하루까지 카메라로 정말 많이 남겼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 앞뒤로 올라갔던 일본 영상들도 다 이 소니 GV1 마크2로 촬영한 거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 카메라는 무명 브이로거의 시작을 만들어준 첫 번째 이정표 같은 존재이고 저의 도쿄 한 달 살이의 모든 순간을 옆에서 지켜본 그런 목격자 같은 느낌이자 소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올해 가장 큰 일을 계속 쫓아다녔던 그런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아이템은 아디다스의 러닝화 이보 SL 모델입니다. 저는 사실 러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일본 한 달 살이를 준비를 하면서 이상하게 도쿄에서 벚꽃 아래를 한 번쯤은 뛰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 4월의 도쿄 벚꽃은 워낙에 흐드러지게 피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출국 전에 급하게 러닝화를 하나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코엑스 아디다스 매장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마침 직원분이 그동안 없던 물량이 오늘 들어왔어요 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 말에 홀랑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제 러닝 실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좀 수준 있는 러닝화를 덜컥 사버렸습니다. 워낙에 리뷰도 좋고 가격도 있고 인기도 많던 제품이다 보니까 사놓고 나서 그래 이걸 신고 열심히 뛰어야지 하는 그런 동기부여는 확실히 되긴 하더라고요. 못해도 500m 1km는 평소보다는 조금 더 뛰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되는 신발이긴 했어요. 이제 벚꽃이 만개했던 도쿄의 스미다강도 뛰었었고 친구들이랑 같이 도쿄 요요기 공원도 뛰었었고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장거리였던 경복궁 댕댕런도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뛰었던 추억이 깃든 그런 러닝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 실력이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 신발을 보면 도쿄에서 뛰었던 그 벚꽃과 바람 이런 공기와 풍경들이 먼저 떠올려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에게 이 아디다스 이보 SL은 운동 장비라기보단 그냥 오래 굵직굵직한 기억과 그 장소들을 함께 했었던 고마운 러닝화입니다. 운동이랑은 별개고요. 다음 아이템은 나이키에서 나온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유니폼입니다. 저는 여행을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한 편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그 동네의 프로스포츠 팀의 유니폼을 사서 돌아오는 게 저만의 기념품 루틴이거든요. 평소에도 입을 수 있고 나중에 다시 보면은 그때 갔던 도시들의 감정들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저는 야구 팬이다 보니까 요미우리의 홈인 도쿄돔이 굉장히 유서 깊고 유명한 경기장이자 최고 인기팀이다 보니까 꼭 한 번은 이번에 도쿄에서 한 달 살면서 요미우리의 홈 경기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결국에 운이 좋게 이번에 도쿄 한 달 살이 동안 제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경기를 3번 정도 보게 됐어요. 도쿄에서의 한 달 살이 생활과 일본 프로야구 직관의 기억을 같이 남기고 싶어서 구매한 게 바로 이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블랙 유니폼입니다. 예쁘죠? 이 유니폼은 경기장 갈 때는 물론이고 한 달 살이를 하면서 빨래를 못해서 입을 옷이 없을 때도 중간중간에 꽤 많이 입고 다녔었던 정말 휘뚜루마뚜루 걸치고 다녔던 그런 유니폼이었거든요. 이제는 저한테 이 유니폼은 그냥 직관용 유니폼이라기보다는 도쿄 생활복 이라는 느낌도 조금 드는 것 같아요. 팔에 붙어있는 이 도쿄라는 글씨랑 그리고 이 유니폼에 있는 검정색과 주황색의 배색을 보면 지금도 그때 도쿄에서 보냈던 한 달의 기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도쿄 한 달 살이 전체를 상징하는 옷으로 제 옷장에 남아있는 그런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싱호투와 OMA의 내한 공연 기념 티셔츠입니다. 저는 누자베스 음악을 들으면서 20대를 보냈고 그 중에서도 럽식 시리즈는 지금까지도 자주 꺼내 듣는 음악이거든요. 그 시리즈에서 랩을 담당했던 싱호투가 내한 공연을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꽤 의미 있는 뉴스였어요. 그래서 내한 공연을 운 좋게 가게 됐고 그때 좋아했던 음악을 지금의 내가 다시 듣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요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싱호투가 이 굿즈 티셔츠를 공연에서 직접 입고 나오길래 그 묘한 기분과 그 기억을 남기고 싶어서 저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사실 이 티셔츠를 제가 아직까지도 한 번도 입질 않았어요. 기념 티셔츠다 보니까 옷이 상하는 게 싫기도 하고 걸어두고 보는 쪽이 저한테는 더 잘 어울리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옷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왔는지를 보여주는 기억에 가까운 소비이자 올해 2025년에 나이가 들어서 들으면서 자랐던 음악을 다시 들었을 때 그 감성을 회상시켜주는 그런 아이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캐논의 파워샷 V1이라는 카메라입니다.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영상을 하나씩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카메라에 대한 관심도 커지더라고요. 파워샷 V1은 좀 눈길을 주기 시작했는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들었는데 문제는 재고도 늘 없었어요. 처음 출시됐을 때는 다들 이 카메라를 뭐 웃돈 주고 사고 막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카메라를 너무 사고 싶어서 얘기를 엄청 걸고 다녔었어요. 재고가 없다라는 얘기는 계속 듣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구매를 거의 반쯤 포기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박인 게 인생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이 카메라에 재고가 들어왔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집에 거의 다 와가던 상황이었는데 차를 돌려서 바로 그 매장으로 가서 겨우겨우 힘들게 하나를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캐논의 파워샷 V1 카메라인데요. 저는 일단 우선 이 카메라를 볼 때마다 그날의 그 상견례 분위기가 떠오르는데 그 아시죠? 그 상견례 특유의 그 집안들의 그 뭔가 설레면서도 좀 그래서 어쩌다 보니 제가 2025년에 비슷한 카메라를 2대를 구매를 하게 됐는데 소니 GV1 마크2 이 제품은 일본 한 달 살이라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소중한 기억과 여행을 함께 했던 그 기록의 동반자라는 느낌이라면 파워샷 V1은 앞으로 유튜브에 가시밭길을 함께 걸어갈 동료 같은 카메라의 느낌인 것 같아요. 두 개의 카메라에 대한 감성적, 정서적 느낌이 좀 다르고 캐논 파워샷 V1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견례 날의 그 상징임과 동시에 다짐한 그 시점을 기록해둔 물건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사고 싶어서 사놓고 핑계가 길죠? 알아요. 다음은 WD의 마이북 외장하드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제가 회사 일이랑 병행해서 뭐 뜨문뜨문 올리는데도 구독자 수가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순간 300명 정도까지 모이니까 재밌다 약간 이런 재미가 좀 붙고 동기부여도 되더라고요. 그때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게 일본 한 달 살이 영상에 모든 소스가 들어가 있고 그 외장하드가 갑자기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거의 한 2달 동안은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참 고민이 많이 됐던 게 구독자 수가 막 몇천 명, 몇만 명도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만든 게 아까워서 뭔가 외장하드를 고쳐서 올리고는 싶은데 그러기에는 좀 비용이 많이 들고 포기하자니 또 그건 또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돈을 들여서 외장하드 복구를 맡기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의 약 70% 정도를 제가 복구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복구가 진행되던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내가 이 유튜브를 해도 되는지 혹은 유튜브를 앞으로도 할 건지 한다면은 여행을 안 간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계속 던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큰 돈을 쓴 김에 제대로 유튜브에 도전한다라는 의미 있는 마음을 담아 WD의 마이북 외장하드를 새로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책처럼 생기고 전원을 꽂아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라서 꽂아서 덜렁덜렁하고 다니던 그 외장하드와는 달리 거치식이라서 설마 뭐 이게 떨어지거나 고장날 일이 있겠냐라는 마음으로 사게 된 제품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잃을 뻔했던 위기에서 선택한 제품이거든요. 그 외장하드가 고장이 난 걸 발견했을 때 그 아찔한 순간과 그 앞이 캄캄해지는 그 기분은 물론이고 한편으로는 앞으로는 또 유튜브를 더 제대로 더 열심히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양질의 컨텐츠를 저장해보자라는 그런 다짐까지 함께 담고 있는 양가적인 물건이자 올해의 소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단순한 저장 장치라기보다는 유튜브를 계속 해보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일종의 전환점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진짜 고장나지 말아라. 다음은 DJI의 오즈모 나노입니다. 제가 외장하드 문제를 어느 정도 정리하고 나서요. 그래도 영상을 다시 제대로 찍어보자. 마음과 동기부여가 엄청 막 뿜뿜하기 시작했었거든요. 뭐 러닝이든 산책이든 출근길이든 뭐 데이트든 뭐든 저의 일상의 움직임을 좀 더 가볍고 쉽게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존의 카메라 장비들로는 좀 기동성 있게 그런 순간들을 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 오즈모 나노였습니다.
크기가 진짜 작아요. 비전독을 분리하면 그냥 카메라 자체는 이 사이즈거든요. 엄지손가락만한 카메라이다 보니까 원체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가방에 그냥 넣고 다니기도 좋고, 여기가 다 자석이거든요. 그래서 뭐 휘뚜루마뚜루 철로 돼 있는데 여기저기 붙이기도 좋다 보니까 생각났을 때 별다른 장비 없이 그냥 막 꺼내서 찍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이즈가 이렇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완벽한 카메라는 아니지만 이걸로 일상의 순간들을 다시 하나씩 남기기 시작을 했고, 재밌는 방향으로 내 일상을 기록해보자라는 욕구도 생기더라고요. 이 제품은 저한테는 다시 찍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진저 아이웨어의 베이커 볼드라는 모델입니다. 아까도 안경을 보여드렸고 지금도 안경을 보여드렸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올 한해 2025년에 가장 큰 이벤트를 뽑자라고 하면 결혼 준비였던 것 같아요.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이 결정되고 웨딩 촬영이 정해지면서 이 웨딩 촬영을 앞두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반사가 적은 안경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제가 다 도수가 있는 안경이다 보니까 알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 알이 없는 안경을 하나 새로 장만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핑계일 수도 있어요.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조금 클래식한 안경을 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자친구랑도 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웨딩 사진이라는 거는 평생에 남을 사진이고, 그리고 이 안경은 그 평생에 남을 사진에 들어갈 안경이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보고 혹은 나중에 제가 자식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자식들이 그 결혼 사진을 봤을 때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멋있다라는, 언제 봐도 멋있는 그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게 이 진저 아이웨어의 베이커 볼드라는 모델이었어요. 동그란 프레임보다는 알이 작고 되게 단정한 쉐입이더라고요. 수트랑 같이 매치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착용하고 찍은 사진 속에서도 수트랑 같이 잘 어울리면서 뭔가 되게 과하지 않은 느낌을 줘서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웨딩 사진과 함께 계속 같이 가게 될 물건이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구매를 했었고, 그래서 올해 어쩌면 가장 의미가 깊은 소비 중에 하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모아왔었던 그 수많은 안경들은 어쩌면 저 혼자만의 다짐과 새 출발을 담아냈다고 하면, 이 진저 아이웨어의 베이커 볼드 이 제품은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앞으로 가져갈 새로운 출발이라는 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안경들은 가지고 있지 못한 의미가 있는 그런 안경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결정해서 산 물건들도 많았지만 결국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제가 아마 오래 가져갈 제품은 이렇게 누군가와의 기록이 함께 담긴 소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제 2025년을 이벤트와 관련된 물건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 지난 1년은 어땠던 것 같으신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에 많이 남은 2025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올해를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소비나 이벤트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한 해를 떠올리게 만드는 아이템이나 순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에 한번 남겨봐 주세요. 저도 하나씩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부족하고 모자른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두 다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들 다 잘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지금은 300명대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선 구독자 1000명을 넘겨보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키워주십시오. 차근차근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